끝까지 그냥 자신감 있게 난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왔던 거에서. 좀 저희가 흘러가는 산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사해보시고 오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자소서까지 얘기 나눠봤고 이제 면접. 저희가 이제 총 면접을 2번 보잖아요. 1차 면접 한번 보고 최종 면접 보고 이제 입사인데 1차 면접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2차 최종 면접은 이제 대면 면접. 저희 임원진들, 대표이사분들이랑 지원자분들 다대다로 그 정도 됐었고 면접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면접 후기를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면접 자체는 사실 되게 편안했습니다.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면접관님들께서 되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그 제 옆집이 공사를 해서 드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아, 비대면이니까. 네, 비대면이니까 화상 면접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아, 떨어졌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자소서 위주대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고 이제 제일 이제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영어 면접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의 영어 그 질문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렇게 극복함으로써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를 영어로 말해봐라. 어려운데? 이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가 거의 다 미국 쪽이라서 이제 고객사랑만 영어로만 해야 돼서 이제 일부 직무들은 그 영어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이시라서 이제 영어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면접 준비를 제가 사실 1차가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면접 준비는 자기소개서 제외하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사실 이수만 지원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로 지원했었는데 모든 회사마다 사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내가 진실되게 썼으면 거기서 질문이 들어와도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오히려 대본 써서 그게 대본이 안 맞으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대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릴 소리 때문에 사실 실제로 여쭤봤었어요. 안 들렸었대요, 제 목소리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면접을 초반에 좀 말을 못했다 해가지고 난 떨어지는구나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고 끝까지 그냥 자신감 있게 난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네. 조금 뭐 포장을 해보자면 아예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대본을 외우지 말라 이 말이죠? 네네. 영어 질문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지금은 근데 에이. 짧게만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짧게만 My most daunting task in my life is grade of English. So my English grade, especially in the high school, was 5 grade.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우참을 하세요? 왜? 면접관 분들이 대개 면접자들을 잘 해주려고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엄청 많이 느껴졌었고요. 생각 외로 조금 더 진짜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구나. 이게 정말 느껴졌던 게 자기소개서에서 잘 안 벗어났던 것 같아요. 모든 질문 내용들이 결국은 다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확실히 잘 알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그런 것도 잘 숙지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애초에 저를 생각한다고 느꼈던 게 이제 졸업하신 지 꽤 많이 되셨죠. 이 말을 시작을 하시면서 전공을 물어보셨었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이제 배려를 해주신 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뭐예요? 이 과목이다 했을 때 그럼 그 과목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이나 뭐 이런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진짜 좀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전공 자체에서 원래 당황을 좀 하는데 일단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제가 생각한 거랑 실제 계산한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계산한 거가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조금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대답 잘 하셨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 비슷하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저희는 약간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 쪽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조금 면접 질문이 다르긴 했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비중이 조금 더 컸었고 그 옆에 서비스팀 같은 경우에는 CS 비중, 데이터베이스 이쪽을 되게 많이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MVC 패턴 아세요? 뭐 아세요? 약간 이런 거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다음에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막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면접 인터뷰 질문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외우고 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면접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1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먼저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가 써야 되는데 1분 자기소개서는 그냥 그걸 압축하는 내용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많이 쓰시고, 만약에 서류가 만약에 붙으면 그냥 가보세요. 그냥 일단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같은 경우도 미리 계속 봐보면 성적이 오르듯이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해보고 뭐 스터디 그룹끼리 해보고 직접 가서 많이 경험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딱 대표적으로 외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외운 질문이, 그러니까 답변을 아예 딱 통째로 외워버린 게, 완전 정반대로 여기는 절대 대본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딱 무조건 대본? 6개 외운 게, 그거는 무조건 네. 추천하시나요? 무조건 외우는 거? 네, 그거는 언제든, 누르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안 되고요. 제가 했던 게 1분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 할 말, 그 다음에 성격상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뭐 힘들었던 점, 자주 나오는 질문. 네, 자주 나오는 실패 사례였나? 내가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외웠고요. 그거 말고 이제 자주 나오는, 아니면 많은 면접에서 이제 그런 리스트를 쫙 뽑아서 키워드를 정했어요. 아, 내가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이 생각만 쭉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약간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인상을 남기자. 그 유튜브에 그 면접 모의고사라고 치면은 있어요? 네. 면접 모의고사? 이런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 그 대표적인 질문 6가지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초랑 진짜 면접관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촬영을 하든 아니면 거울을 보든 거기서 최대한 이렇게 웃어 보이려고 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진중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고 약간 신뢰성 있게 좀 인상을 보이려고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비하인드인데 이제 면접관분들께서 면접 때 웃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았다. 좋은 인상을 진짜 남겼네. 어쨌든 면접에서는 회사나 직무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뭘 찾아야 되나 그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는 뭔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수캐스트라고 저희 블로그.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뉴스 기사나 약간 네, 저희들 최근 소식이나 그런 정보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이수캐스트를 많이 참고를 했었고, 이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제품은 브로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약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했어가지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브로셔 같은 경우 이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수캐스트 열심히 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갔는데, 이게 워낙 화학 쪽은 그 제품이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죠. 정확한 명칭 이런 걸 공부하고, 이게 결국 제가 만약에 여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내가 장점이라든지 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는 홈페이지부터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PCB는 사실 사람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대를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PCB를 좀 아실 텐데 나머지는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데, 유튜버 같은 보면 공정에서 제가 특정 공정에서 지원을 할 거면 그 공정을 유심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고, 뭐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하고 내가 여기서 배운 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준비해야 될 만한 질문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1번 문항에 적은 거대로 이렇게 해결하셨던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예시로 들었어서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예시를 그대로 좀 들려드리니까 되게 만족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2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보통 이 면접자분들께서는 자신이 이제 속해 있는 기술 직무에 관련된 전공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계 쪽에서 관련된 전공이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공 기초 지식을 막 심오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준생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의 이제 그 지식을 너무 깊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기초적인 것만 좀 공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은 울산에 근무하고 전 대구에 근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도권 분들도 분명히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위치적인 걸 무조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서 근무해도 괜찮느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냐? 여기 주변에 해도 괜찮겠느냐? 왜냐하면 집이랑 멀리 떨어져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곳을 좀 정착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없이 임하신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한 직무 관련된 기초 전공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대구나 울산 근무하면은 거의 뭐 울산 대구 사람만 뽑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오해를 제가 혹시 풀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이 뽑는다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 파주, 인천, 의정부, 충남,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대구, 울산, 그 다음에 부산까지 이제 동기들이 이렇게 아예 전국적으로 일렬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만 뽑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많은 인재들 원하시니까 그런 오해는 푸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랑 다르게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준다면 이직 사연은 꼭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왔던 거에서, 그래서 저는 직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뭐 사람을 많이 다루고 회사 생활의 전반적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면 분명 이제 배우는 거에 있어서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해서 1인분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1인분을. 네. 그 단어를 쓰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이제 좀 특이했던 질문은 뭐였었냐면 전공 질문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혹시 너가 좋아했던 과목에 쓴 적 있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와서 쓰면 좋겠다. 지금 있는 공정이 이제 오히려 전공이랑. 네, 전공이 훨씬 많이 쓰는. 이전에는 전혀 무관한. 네, 전혀 무관을 했었던 곳이어서. 이제 1차 면접 얘기를 해봤으니까 2차는 좀 또 다르잖아요. 최종 면접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어떠셨는지 차이가 좀 있었나요? 1차는 실무 면접이었으면 2차는 임원의 그 인성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시스템 쪽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약간 팁일 수는 있는데 좀 저희가 흘러가는 산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사해 보시고 오시는 게 좀 2차 면접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인성이라고 해서 진짜 인성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걸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나 지원한 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어도 그게 괜찮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관없고 어디도 가도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어떤 부서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랑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회사가 저를 이쪽에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배치시키는 거니까 뭐 진짜 면접 답변 같다 이거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싫은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제일 좀 모범답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일단은 회사가 먼저 저를 봐줬을 때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내신다면 가겠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제가 원했던 그 직무로 다시 돌아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속 이수 안에 남겠다. 이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번에는 제 이번 직장이 마지막 직장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완전 특이한 질문들이 사실 최종 때 많이 왔었거든요. 혹시 지구온난화를 믿어요?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돌발 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제가 3번째였거든요. 빙하 녹는다, 뭐 기후 이상 하는데 이제 여기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서 빙하가 녹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온도가 낮아져서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근데 이 플랑크톤이 가벼워서 보통 해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해조류들의 강압성을 햇빛을 막아서 강압성을 막는다. 그러면 이 해수의 산소 이제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좀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다. 이런 쪽으로 말하려고.
진짜 좀 정보는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잘 보시고 알차게 좀 쓰시면은 아주 그 취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오늘 세 분 너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취준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냥 오늘 촬영해보고 느낀 점. 저는 뭐 오랜만에 동기들 봐서 되게 좋았고, 저 취업준비생들 분들한테 이수 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이직을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이직 준비도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2달밖에 없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회사의 분위기나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다음에 뭐 안전 이런 것까지 해서 진짜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노력의 가치를 보상받는 그 정도의 회사니까 주저없이 지원하셔서 네, 같이 근무를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수그룹은 사실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인적성 검사를 보진 않습니다. 취준생 분들한테는 정말 큰 준비하실 때 되게 크게 부담 없이 자기 경험을 그대로 녹여내서 자소서를 쓰고 또 면접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너무 동기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았고요. 저희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수에서 만나요.